자,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를 정리할 건데, 현재 결과물은 어디 갔니? 자, 이거 아니잖아. 다시 열게요. 자, 다시 실행해서 자, 요거죠. 자, 요대로 다시 할 건데, 하기 전에 자,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로고 자리는 괜찮은데 그 밑에 있는 요 글자들 지금 일단은 쓸 거 아니잖아요. 글자 안 쓰고 이미지로 그냥 대처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자, 차후에 다른 걸로 풀이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Gclass 메인을 only 끝에다가 img용이라고 따로 하나 쓸게요. 다른 이름으로 save as를 눌러서 자, main img use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그냥 카메 케이스로 썼어요. 자, 저장. 자, 그 다음에 CSS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냥 save as로 img use라고 쓰겠습니다. 자, 기존의 파일을 레이아웃을 했다면 이번에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 첫 번째 자, 사용하는 거고요. IR 기법으로. 그러면 요 CSS로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페이지 내부에서 CSS까지 연결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죠. 안 그러면은 엉뚱한 데 작업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페이지 확인해서 자, 이제 여기 왼쪽에는 요 글자들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죠. about, photo, 블로그 얘네들이죠. 자, 여기에서 일단 끝에 달려있는 요 사각형 얘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i 태그는 우선은 지울 거예요. 애초에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 a 태그만 남았고 a 태그 자체가 스팬으로 다 감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하시고 바로 밑에 제일 끝에 있는 i에다가 hidden context라는 이름을 써서 글자를 숨겨 놓았지만 자, 이걸로 하셔도 돼요. 스팬에다 각각 쓰셔도 상관없는데 아까 우리가 뭐 했었냐면 하나를 다른 걸 더 만들었었어요. 자, 커먼 영역에다가 클래스 hidden wrap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면 그 안에 들어있는 A는 저는 그냥 쉽게 블럭 처리하고 부모 따라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쓰면 무조건 반복이거든요. X축 반복, Y축 반복해서 패턴 모양이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으니까 백그라운드 리핏을 아예 처음부터 노 리핏이라고 안 써도 알아서 들어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지 안 하시면 이상하게 자꾸 뭐가 생겨요.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hidden wrap 안에 들어있는 A의 자식인 스팬에다가는 저는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하고 위에 hidden context와 동일한 내용을 쓸 겁니다. 포지션 앱솔루트에 z 인덱스 -1 그리고 자, 조금 더 키울게요. 자, 가로값, 높이값, 오버플로우, 히든까지 쓰면 사실 컴마하고 써도 되긴 하지만 자, 구분 짓기 위해서 이해하시라고 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형태를 잡아 주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요 조그만 거 사라졌으니까 i 태그 지웠으니까 글자랑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글자를 지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HTML에
UL에다가 또는 여기 둘 중에 하나 아무데나가 편하신 대로 클래스 자 히든 랩이라고 써주시면 알아서 스팬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사라집니다. 이때 여기는 중복되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UL에다가 클래스 네이밍을 작성하고 CSS에 해당하는 이 클래스 네임을 적으면 처리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글자가 지워져야 되는데요? 네, 글자가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결과물은 글자가 사라졌는데 A의 밑줄 여기 흰색 선이 남아있네요. 사실 이렇게 그냥 처리하려고 했던 건데 당장은 이미지로 불러올 거니까 자, 흰색 선까지 정리하겠습니다. CSS에서 헤드박스 내부에는 공간이겠죠. 헤드박스 내부에 LI의 밑줄인가? 아니네요. 그럼 A의 밑줄인가? 자, A에 보더 버텀이 있을 겁니다. 쭉 찾아보면 네, 여기 보더 버텀이 들어있네요. 필요 없죠? 자, 지울 거예요. 지우면서 동시에 박스 사이징 필요 없겠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블럭 가로 세로 얘까지 필요 없겠죠? 왜? 위에서 다 언급했으니까. 텍스트 데코레이션 A에 글자 쓸 거 아니니까 텍스트 인덴트, 텍스트 트랜스폼, 폰트 사이즈, 폰트 웨이트 다 필요 없네요. 사실 얘도 필요 없지만 일단은 확인용으로 통째로 날리면 되겠죠? 자, 깨끗이 정리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I 태그 안 썼잖아요. 필요 없겠죠? 얘도 지우겠습니다.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지울게요. 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은 당연히 사라지고 박스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A의 경우는 이따가 색깔을 지운다고 치고 자, 일단 시공을 좀 해봐야겠죠. 자, 순서대로 맞춰주겠습니다. li에 nth child1 안에 들어있는 A부터 시공을 해줘야겠죠. 작업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개를 모두 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있고요. 가급적 쌍따옴표를 쓰시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차후에 웹 서버에 올렸을 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써주시고 자, 이곳에서 빠져나가서 img 안에 들어있는 모두 Gcas 거니까 Gcas에서 순서대로 이름에 맞게끔 자, 홈부터 들어가나요? 아닐 것 같은데 about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about부터 시작을 해서 자, 각각의 이미지 스터디, 포토, 블로그, 프레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름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스터디인지 다른 스터디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름이 겹치다 보니까 포토샵에서 아예 같은 파일로 정리된 경우가 있네요.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저라면 홈, 스터디, 에듀케이션 이 세 개는 사이드 쪽에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폴더를 따로 만드는 경우인 건데 안 했으니까 저는 자, A 사이드 홈 또 얘도 A 사이드 에듀케이션 얘도 A 사이드 스터디 이렇게 놓으면 파일끼리 연결도 묶여지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겠죠.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안 했으니까 그냥 이 파일만 저장하겠습니다.
스터디 쪽 레이어 찾아가지고 스터디 이쪽에 있는 레이어 찾아서 일단은 다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찾아서 png 파일 트랜스페어런트 사이즈 확인하고 익스포트. 자, 바로 저장. 자, 그래서 저장된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대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스터디 png 그 다음에 포토 블로그 프레스. 자, 포토 블로그 자, 프레스 이건 Q&A겠죠. 다 불러왔어요. 그런데 그냥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 백그라운드 리핏. 근데 이미 그거는 노 리핏 한다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쓸 건 없겠지만 하나 더 있죠. 이미지하고 리핏하고 같이 들어간 아이는 포지션이에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도 같이 백그라운드 포지션 공통인 곳에다가 맨 처음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가운데 50% 하시든지 그 설정을 한번 담아주시는 걸 권장을 해요. 자, 아니면 공통 커먼 CSS에다 미리 달아둬도 됩니다. 자, 결과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 들어간 거 확인했고요. 저는 이때 백그라운드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포지션에 의한 위치 하나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설정값이 다 들어갔죠. 자, 동일한 요령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H1에서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H1 안에 들어있는 A는 사이즈, 디스플레이 블록, 위드, 헤이트 필요 없죠. 왜? HTML 문서에서 이 안에 히든 컨텍스트 말고 저는 H1에다가 클래스 히든 랩을 사용할 거니까요. 그럼 이 형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A 태그는 사이즈를 가질 거고 그 안에 있는 스팬은 숨김 처리가 되겠죠. 자동으로. 자, 그래서 동일한 상태고요. 분명히 CSS 지웠지만 이 자리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주소 찾아서 파일의 로고만 삽입하고 하나 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통해서 써주시면 끝납니다. 자주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커먼 CSS에 그냥 넣어버리세요. 그럼 반복 여부 이미 처리 다 끝났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딱 로고만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또 뭐가 돼 있어요? 가운데 배치가 되는 게 끝나는 거죠. 네, HTML로 돌릴게요. 자, 그래서 H1 내비게이션 처리가 끝났습니다. H1이나 A에 들어가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CSS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있던 거는 H1 날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페이지 왼쪽은 다 끝났어요. 자, 여기 홈, 스터디, 에듀케이션 이 부분입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처리가 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미지를 다 가져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마우스 올리는 조건에 대한 데이터는 그냥 과감하게 날리십시오. 저는 일단 보여드릴 예정이므로 그냥 주석만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주석 처리하고 끝낼 거고요. 대신에 그 바로 위에 사이드 박스에 들어있는 A 안에 I 태그는 화살표 있던 형태인데 틀은 만들어 놨지만 지금 쓸 거 아니니까 그냥 과감하게 해도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놨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와 관련된 거, 색상 관련된 거 필요 없죠? 지웁니다. 마찬가지 위에 있는 것들도 색깔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냥 글씨만 썼다라면 사실은 배경 색깔은 남겨놔야 되는 게 맞지만 이미 제가 저장한 데이터 자체는 배경 색깔까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워버렸어요. 자, 개인적으로는 글씨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기는 해요. 그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통해서 나가서 img 안에 gclass 안에 자, 홈부터 시작을 해서 자, study education이라고 하는 형태를 불러오면 되고 이 안에 들어있는 A들은 전부 다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죠. 이제는 글자 필요 없죠. 텍스트, 글자 색깔 다 필요 없네요. 그쵸? 다음 스텝 단계에서는 글자를 쓸 거기 때문에 남겨두면 되겠지만 지금은 전혀 필요 없으므로 지우겠습니다. 단 백그라운드 포지션만 가운데 배치해라 정도는 쓰시면 되겠죠. 그럼 A는 사이즈를 처리된 게 맞지 않느냐? 아니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만 남게 되고 이상하게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HTML에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시는 내용, 자, 요 아이들 기반으로 HTML로 가겠습니다. 자, 사이드 박스 이 자리죠. 홈, 스터디, 에듀케이션 얘네들을 스팬 태그로 감쌀 거고요. 자, 스팬 태그로 한번 감쌌어요. 그리고 사이드 박스에는 화살표 모양인 i 태그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안 쓰잖아요. 과감하게 지우겠습니다. 지우면서 헤더에 들었던 형태처럼 레이아웃을 똑같이 태그의 모양을 똑같이 하고 여기 들어있는 스팬을 지우고 A를 사이즈를 가질 거기 때문에 UL에다가 클래스 hidden wrap이라고 이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요. 배경인 사이드 박스의 색깔만 언급을 다시 해주셔야겠죠. 자, 사이드 박스에 대해서는 배경 색깔이 명확하게 이미지를 가져올 필요 없이 그냥 색깔만 확인해서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88이네요. 그래서 888 써주고 사이드 박스입니다. 결과 확인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홈이라는 요 이미지하고 요거는 백그라운드 컬러잖아요. 잘못하면 여기 살짝 하얗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지 자체가 정확한 해상도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버튼의 배경 색깔이 들어가는 건 백그라운드 컬러로 집어넣어라 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사이드 부분 처리했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 바꿔라 라는 거 아직 안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나왔고 왼쪽에도 요거까지는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왼쪽 부분은 이미지를 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IS 기법 할 때 설명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위에 홈, 스터디, 에듀케이션을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다른 걸로 대처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를 따로 저장을 했으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거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먼저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제가 포토샵에서도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저장해 놓은 홈, 스터디, 에듀케이션의 파일을 그냥 가져올게요.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세 개를. 자, 가져와서 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자, 이 상태에서 홈. 자, 지금 홈입니다. 홈의 색깔을 자, 이렇게 컨트롤 I로 뒤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컨트롤 U 휴 앤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밝기를 이렇게 어둡게 빼는 방법도 있겠죠. 대신에 글자까지 같이 어두워지니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커브로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으니까 커브로 하겠습니다. 자, 커브를 하시면 컨트롤 M 커브예요. 이렇게 당기면 어두워지는 건 더 어둡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밝은 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 대처하고요. 명확한 색상을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일단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OK 하고 그대로 저장하시면 안 되죠. Save as 그대로 저장하면 덮어 씌우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오버나 온 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온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그냥 자, 온이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저장합니다. 즉 그냥 세이브가 아니라 save as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해서 일부러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자, 간단한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자,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자, 더 어둡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 어두우니까 약간 더 밝게 가도 되고요. 뭐 편하신 대로 자, 해서 save as on 해서 저장. 그 다음에 요거 education 얘도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색상 반전할까요? 컨트롤 I 파란색이네. 자, 그레이로 바꿀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의 모드의 그레이 스케일로 바꿀 수 있죠. 이걸로 하셔도 되고 헷갈려요. 아까 하던 걸로 해주세요 한다면 컨트롤 U 휴 앤 세츄레이션에서 채도만 바꾸는 방법도 있죠. 뭐 별게 다 있으니까 채도만 바꿔서 회색 톤으로 바꾸면 요 명암 대비 조절해서 커브로 한 번 더 조정을 조금 하셔야 글자가 그나마 조금 드러납니다. 네. 디테일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셔야 될 거예요. 자, 이건 그냥 덤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OK 하고 Save As 눌러서 자, 저장 눌렀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색깔을 따로따로 하나씩 더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보여드립니다. 이미 반복 여부와 위치 이런 거 다 설정해놨고 이미지만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대로 카피할게요. 자, 똑같아요. 그대로 카피했는데 뭐만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 따지면 뭘 할 때까지 자, 포커스도 잡았을 경우까지 해주는 게 맞겠죠. 따지면 자, 이렇게 길어져요. 마우스 올리거나 포커스 잡는 것까지 잡으면 자. 자, 이렇게 자, 마우스 올리거나 포커스 잡았을 경우라고 두 가지 경우를 조건을 걸어서 뭐만 홈 온 스터디 온 에듀케이션 온 물론 마우스 올렸을 경우와 포커스도 따로 주고 싶다고 하신다면 따로따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마우스 올리는 경우와 기본인 경우를 바꿔치기 하시면 자, 결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마우스 올린 자리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사이드 밑에 있는 뷰 박스에서 처리되는 아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뷰 박스에는 이미지 두 개가 있네요. 자, 이미지 두 개는 일단 컴퓨터, 그냥 이건 바로 넣으면 되잖아요. 뭐 딱히 뭐 클릭하거나 이런 기능이 아니라면 그냥 바로 넣으면 되죠. 왜냐면 제가 A 태그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냥 div로. 여기다가 만약에 설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껏해야 스팬 해주고, 히든 컨텍스트 해가지고 뭔가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무언가 설명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 장식이라면 이 두 개 가지고 그냥 이미지로만 띄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그냥 보여드리고 쓴 거고. 자, 그럼 컴퓨터와 ADV, NARR 두 개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미지를 집어넣으려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이 자리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쓸 겁니다. 그래서 img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 이미지를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미지가 분명히 반복해서 처리되고 있을 거예요. 미세하게 보이시나요? 이 키보드 요 그림이 여기 뜬 거예요. 분명히 명확하게 사이즈를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복 처리하는 거, 항상 포지션 주는 거는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0에 0인 경우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사이즈가 또는 위치가 있다면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여기도 자, 이 자리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자, 무슨 텍스트일 텐데 페이지 텍스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핏과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자, 언급을 해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모두 불러오게 됐습니다. 됐죠? 그럼 배경 컬러,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자리에다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컬러를 맞춰서 채우셔도 되겠죠. 자, AD, AD, AD 자, 쓰면 회색 배경에 글씨, 그 위에 포지션 들어있는 컴퓨터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심심해 보이고 되게 밋밋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 해치 그림을 더 넣었어요. 이렇게 어떤 패턴, 일정 패턴 사이즈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 큰 거를 다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데 HTML에다가 가뜩이나 이것도 의미 없이 그냥 했지만 그래도 그림이니까 넣었는데 해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자, 조금 어렵지만 배우신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뷰박스에다가 before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before, after는 해당하는 i 내부에, 자, 여기 요소 내부에 인라인 요소로서 가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상의 요소를 생성시키는 거죠.
이 아이는 before나 after는 반드시 컨텐트라고 하는 형태를 가진다. 자, 짝이에요. before하고 컨텐트는 무조건 같이 다니는 아이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안에 글씨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예요. 그리고 얘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블럭이 필요해요. 그럼 디스플레이 블럭을 쓰는 거고요. 내부의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값과 높이값을 쓸 겁니다. 사이즈는 해당하는 이 아이의 높이값을 쓰시면 되겠죠. 자, 사이즈를 재볼까요? 49, 50픽셀 정도 되네요. 50픽셀입니다. 자, 일단 구분해 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흰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먼저 체크해 봐야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 있네요. 컴퓨터와 여기 ADV, Add per NALR은 이미 포지션에 앱솔루트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든 아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아이입니다. 안 그랬다면 반대로 얘를 포지션을 썼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가지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쓸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리핏은 어떻게 쓸 건지,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어떻게 쓸 건지 한번 해보죠. 자, 이미지를 나가서 자, 패턴 이미지가 있나 보겠습니다. 자, 쭉 해서 뷰 패턴 삐지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하나 만들었네요. 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백그라운드 리핏 반복하지 마라 라고 언급을 해 놓으면 자,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 잠깐 살려 놓을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더 뒤에 갑니다. 이미지보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작게 배치가 되는 거죠. 이 아이를 여기서부터 여 끝에까지 딱 맞게끔 패턴 처리되게끔 이미지만 제대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백그라운드 리핏에서 노리핏이 아니라 반복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반복을 어느 방향? X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우리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백그라운드 포지션의 위치를 잡고자 한다면 수정하시면 되고요. 애초에 0이 0이라면 굳이 안 써도 사실은 관계는 없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너무 진하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좀 연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하다면 연하게 빼줘야죠. 이미지를 연하게 빼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투명하게 더 바꾸시는 수밖에 없는데 조건은 있어요. 하나, 이미지를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요소를 투명하게 하는 건 있습니다. 요소를.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일부러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뷰 박스에다가 투명하게 하는 명령어의 이름이, 속성의 이름이 오퍼시티예요. 말 그대로 투명하게 해라 라는 오퍼시티인데 여기다가 제가 0.5 쓰면 이거 50%예요 1이 100%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ID 뷰 박스가 투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도 컴퓨터도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전부 다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요소가 전부 다 투명하게 바뀌어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퍼시티는 정말 신중하게 그 내부에 있는 아이들이 없을 때, 하나만 존재할 때 주로 쓰겠죠. 이외에는
직접 포토샵에서 다 투명도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디에? 비포 안에는 내용물이 없잖아요. 비포가 끝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오퍼시티를 그때 쓸까요? 쓰면 비포 내부는 없으니까 비포 자체만 반투명하게 오퍼시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더 진하다, 더 연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0.3 30%로 바꾸면 더 연해지는 거고요. 아, 난 더 진하게 하고 싶어요. 0.8 그럼 80%니까 더 진하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치된 선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푸터백은 다 했으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